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경입니다. 새 기분, 새 단장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모음 발음을 지도해 주실 두 분 선생님도 새로 모셨습니다. 선생 요로시ku 오네가이시마스. 오하요ございます。はじめまして、安野正秀と申します。はじめまして、澤明子です。これから皆さんと楽しく日本語を勉強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早く日本語が喋れるように頑張っていきましょうね。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아주 두 분 선생님들 즐거운 표정으로 말씀해 주셨죠. 앞으로 열심히 함께 즐겁게 공부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공부는 즐거워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이니까요. 일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자와 발음 요령에 관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일본어는 말이죠. 글자가 문장 안에서 3가지 종류가 사용됩니다. 하고 놀라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가 같이 사용된다는 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히라가나에 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본어는 한 글자가 한 음절의 발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본 글자를 익히시면 대충 일반적인 어느 정도의 문장은 다 읽으실 수가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50음도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그 음가들이 되겠습니다. 50가지의 이것을 익히시면 일단은 문장을 읽을 수 있다 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50개 조금 많은데 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5개씩 이렇게 확인을 해 나갈까 합니다. 모든 문자가 그렇듯이 모음과 자음의 구분이 있죠. 일본어도 그런데요. 현대 일본어에서는 기본 모음을 5가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서를 아, 이, 우, 에, 오 이렇게 음가의 순서로 매기는데 이 순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가기로 하죠. 맨 첫 줄부터 가겠습니다. 이, 우, 에, 오. 자, 이번부터는요, 자음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자음은 카입니다. 자, 보시죠. 가, 기, 그, 게, 고. 네, 잘 되십니까?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자꾸 쓰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행입니다. 사, 시, 스, 세, 서. 자, 이번에는요, 트 자음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보시죠. 따, 지, 즈, 때, 또. 자, 그 다음 가보기로 할까요? 이번에는 나입니다. N 자음이죠. 이것은 비교적 발음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나, 니, 느, 네, 너. 자, 그 다음 가보죠. 하행입니다. 들어보세요. 하, 히, 후, 해, 호. 자, 이번에는요, M 자음이 들어간 마행입니다. 들어보세요. 마, 미, 무, 매, 뭐. 그 다음은요, 야행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야, 유, 요.
네, 잘 되십니까? 유난히 복잡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특히 U자. 이거 정말 쉽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다시 휘실 때 위에까지 충분히 올리셔야 글자가 완성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보기로 하죠. 라 행입니다. 라, 리, 르, 레, 로. 이제 와 행이 남았죠? 자, 들어보세요. わ、お、 자, 이제 마지막 한 글자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네, 응의 발음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래서 50음도의 발음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을요, 아카사타나 이렇게 5개, 그 다음에 하마야라와 이렇게 5개씩 끊으면 보다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를 일본어의 청음이라고 부릅니다. 맑은 소리란 뜻이죠. 이 성대에 손을 대보시면 울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일본어에는요, 많이 울리는 소리, 유성음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타금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전체 50음도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글자에만 해당됩니다. 자, 발음 들어보세요. 가, 기, 그, 게, 고. 가기, 그, 게, 고. 네, 잘 들으셨습니까? 일단 글자의 모양에 특별한 부분이 있었죠. 바로 위에 점 2개를 찍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 2개를 찍은 글자는 유성음, 많이 울리는 소리인데요. 그 이야기는 그냥 없는 가기구개고의 발음과 비교했을 때 가기구개고 하면 목에 손을 대고 느끼면 많이 울린다 하는 것입니다. 타금엔 또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ざ、じ、ず、ぜ、ぞ、자지즈제조. 네, 잘 되십니까? 이번에는요, 타금의 3번째입니다. 나지즈데도. 들어보세요. 다, 지, 즈, 데, 도. 다지즈데도. 네, 조금 어려우시죠? 자, 이번 4번째 타금입니다. 바비부베보. 이렇게 발음되죠? 자, 한번 해보시죠. 바, 비, 부, 베, 보. 바비부베보. 네, 이렇게 해서 타금에는 4가지 행이 있었습니다. 성대에 대서 울림을 확인하셨는지요? 자, 여기까지를 타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반타금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번에는 점 2개 대신에 동그라미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그것의 음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바, 피, 푸, 페, 포. 바피푸, 페, 포. 네, 잘 들으셨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가볍고 경쾌하게 이렇게 퍽퍽 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시죠? 반타금에는요, 이 한 가지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일본어 히라가나의 종류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갈까요? あは頭のあ、いはいちごのい、うはうでのう、えは絵本のえ、おはおでこのお、かは鏡のか、きはきのき、くは薬です。3本。あはあ、あごのあ。いはいこのい。うはうちわのう。えは絵の具のえ。おはおにぎりのお。かは傘のか。きは黄色のき。くはくちです。 자, 이제 또 공부를 계속해야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한 음절의 발음이지만 글자는 2가지가 이용되는 경우입니다. 50음도 중에 야, 유, 요 이거 기억하시겠죠? 네, 이번에는요. 앞에 이 모음을 갖는 글자들을 놓고 이 야, 유, 요를 작게 오른쪽 밑에 붙여서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음절로 축약해서 합쳐서 발음을 하는 거죠. 우리말의 복모음과 같은 아주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글자들이 있는지 발음과 함께 연습을 해보죠.
자, 규, 겨. 네, 잘 되십니까? 이 모음을 갖는 글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억해내실 수 있겠죠? 그것을 차례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야, 유, 요를 작게 붙여서 썼죠? 자, 발음해보세요. 샤, 슈, 쇼. 자, 시까지 나왔습니다. 시 다음에 이를 갖는 글자 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순서대로 기억이 나십니까? 치가 되겠죠? 치와 함께 발음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추, 저.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이번에는 니의 경우가 되겠죠? 냐, 뉴, 뇨. 네, 이제는 발음 듣고 그것의 철자를 생각해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히의 차례입니다. 샤, 휴, 혀. 자, 그 다음 순서입니다. 미가 되겠죠? 냐, 뉴, 뇨. 네, 자, 이제 묘음의 마지막입니다. 리와 함께 만들어보는 경우죠. 자, 해보시죠. 랴, 류, 려. 네, 이것도 타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놓였던 글자들의 점을 찍으면 되는 거죠. 무조건 전부가 아니라 타금을 만들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자, 연습을 해보죠. 야, 유, 여. 타금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두 번째입니다. 자, 주, 조. 현대어에서는요, 흡사한 발음을 한 가지로 통일시켜서 발음을 하죠. 그래서 다행의 지의 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발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발음의 철자는 모두 사행의 시로 대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음의 타금은 히로 넘어갑니다. 자, 연습해 보시죠. 랴, 뮤, 벼. 네. 이번에는 반타금 해볼까요? 동그라미를 붙이는 경우입니다. 히에 그리고 밑에 요음을 붙이고 동그라미입니다. 발음 연습해 보시죠. 갸, 뷰, 표. 어떠세요? 펑펑 뛰는 느낌, 그런 느낌 드시죠? 자, 여기까지 일본어의 한 음절 글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단어 안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그 발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규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음에 대한 것 알아보기로 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음가를 모음, 단어 안에 들어있는 모음이 발음되지 않고 길이만 앞에 글자의 2배로 발음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오바상. 네, 가운데 들어있는 아의 음가가 단독으로 발음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바가 2배로 길게 발음되었다는 거 느끼셨겠죠? 자, 이 다음에는요, 가운데 들어있는 이의 음을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오지상. 네, 역시 가운데 있는 모음 이의 발음이 단독으로 발음되지 않았다 하는 거 느끼셨겠죠? 자, 이 다음에는요, 가운데 있는 우자의 발음입니다. 들어보시죠. 유기. 네, 이번에는 모음이 계속되는데요. 맨 앞에 거는 단독으로 발음하고 가운데 들어있는 모음이 장음화됩니다. 자, 들어보시죠. 애가. 자, 이번에는요, 역시 가운데 들어있는 모음입니다만 그 앞에 음가가 도음이 오의 모음으로 길게 발음됩니다. 들어보세요. 오토상. 네, 잘 되십니까? 어떤 걸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장음은요, 일본어 발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장단이 맞지 않으면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흔히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음이 들어있는 단어들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객. 네, 글자 3글자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글자가 유난히 작죠. 밑에 붙여서 내려 썼습니다. 이럴 때는 앞에 글자와 합쳐서 한 음절 안에 발음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주. 네, 이거 열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아주 어려운 발음입니다. 타금 있죠. 그 다음에 요음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는 장음의 요령으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음절의 길이는 그러니까 2글자 음절이 됩니다. 그렇게 하셨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연습을 해볼까요? 묘인. 네, 이것도 타금으로 시작이 되었네요. 그리고 요음 있죠? 장음도 들어있죠? 마지막에는 응이라고 하는 특별한 음가도 있었습니다. 자꾸 연습하시면 안 될 것도 없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발음이 들어올지 궁금하시겠죠? 초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글자의 모양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역시 작게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것은요, 이것은 한 음절의 음의 길이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길이만큼을 호흡을 멈추고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발음 들어보세요. 각기.
네, 이 초금의 뜻은요, 쯔를 작게 쓰는데 일정한 음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그 바로 뒤에 오는 자음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그 자음을 겹쳐서 발음하는 그런 기분으로 한 음절을 쉬면서 발음하시는 겁니다. 아, 조금 어렵겠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박자 길이를 충분히 쉬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음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接待 네, 이번에는 트음 앞에서 작은 초금이 쓰였죠? 잘 되십니까? 자, 이번에는요, 피음 앞에서 나오는 초금입니다. 들어보시죠. 酸っぱい 네, 잘 되십니까? 이번에는요, 마지막 응의 발음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이것은요, 단어 처음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글자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요. 어떤 음가로 같이 쓰이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집니다. 즉, 발음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내용인데요. 니은, 미음, 그리고 우리의 이응, 그리고 특별한 음가라고 해서 표시를 대문자 N으로 표시하는 음가,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그럼 니은 발음, N 음가를 갖는 것, 어떤 단어가 있는지 들어보세요. 듣고 구분하시는 것이 가장 쉽겠죠? あんな 네, 이것을 발음하실 때는요, 이 입술이 서로 만나면은 안 됩니다. 안나 해서 N음으로 확실하게 들리겠죠? 자, 이번에는 두 입술이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미음처럼 들리는 경우입니다. 들어보세요. 人物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음가로 우리말의 이응 받침처럼 들리는 경우입니다. 들어보세요. りんご 네, 이것은 사과라는 뜻인데요. 그 음가가 조금씩 다르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요, 응이 단어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앞에서 공부한 세 가지 경우와 조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すみません 네, 이것은 맨 처음에 한 니은 발음과 아주 흡사합니다만 마지막에 한 음절의 길이를 끌어줘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경우든지 한 박자를 끌어주는데요. 우리가 발음할 때 틀리기 쉬운 것, 바로 이 마지막에 오는 응의 음의 길이를 충분히 끌어주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발음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응의 발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선생님, 일본어의 아이사츠の中にこのうんの発音が入る例がとっても多いんですよね。例えば日常でよく使われるこんにちはとかうんが入ってるんですよね。で、先生正しい発音でどうぞお願いします。はい。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こんばんはこんばんは 네, 건니치와 하면 낮인사고 건방와 하면 반임사가 됩니다. 그런데 위의 것은 니은처럼 밑에 것은 미음해서 입술이 만납니다. 그런 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의 일본어의 기본이 되는 글자와 그것의 발음 요령에 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50음도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죠. 글씨 쓰는 법도 충분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それでは皆さん今日はこの辺でさよなら。さようなら。